반갑습니다. 최근 환율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뭐 고환율 수혜주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환율 수혜의 어떤 그 부분, 그 중에서 특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최근에 이제 LNG선 쪽을 좀 많이 관심을 두고 있고, 실제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또 관련주들, 또 우리가 공략할 만한 부분들 체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사실 작년 10월 달까지는 환율이 되게 좀 빠지다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11월 달에 뭐가 나왔어요.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는 소식이 들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국내 원화뿐만 아니고 뭐 유로화나 엔화도 지금 다 약세, 달러 강세 속에서 특히 이제 트럼프 정책이 고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들이 부각이 되는데 뭐 요거는 우리가 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뭐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12월 달 들어서면서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뭐 이건 왜 그래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국내 정치적인 불안, 그리고 이제 소위 얘기해서 컨트리 리스크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비상계엄 이후에 한국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좀 올랐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월봉을 보면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땀 그 1,500원, 1,600원까지 갔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수준까지 정치 불안이 크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들 나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 그거를 또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고환율 수혜주들이 나올 겁니다. 대표적으로 수출을 많이 한 기업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입 쪽에는 아무래도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힘들죠. 대표적인 정유 업종들, 화학 업종들. 자, 그런 부분들을 일단 보시고, 그럼 반대로 이런 이제 고환율들이 정치적 불안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400원까지는 트럼프 때문에 그랬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과도하다 이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1,400원에서 1,450, 80원, 대략 한 5에서 8%를 그냥 앉아가지고 환차손을 보라,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쳐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특히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유로화, 예, 그리고 이제 엔화, 예, 다 마찬가지 영향이에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문제죠. 그럼 만약 국내 정치가 안정화를 찾는다면 뭐 사실은 뭐 윤석열이가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 지금 뭐 탄핵이 지금 들어갔고 자 탄핵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헌법 재판소에 뭐 탄핵 결정이 나오겠죠. 60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대선이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국내 정치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급등했던 환율 안정세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들어오겠죠. 뭐 어쨌든 뭐 한 1,400원에서 1,800원, 1,480원까지 빠져나갔던 물량들이 들어올 거고 상대적으로 주가는 안 빠졌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싸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환율 수혜주는 아무래도 이 환율이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환율 수혜주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 뭐 대부분 수출하는 수출 기업들, 해외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또 수출 많이 하는 것들, 대표적으로 뭐 조선주, 또 바이오도 이제 해외 기술 수출을 해가지고 해외 쪽에 돈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일부 뭐 화장품 쪽 해외에서 이제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해외 기반의 수출 물량이 많은. 하지만 내수업 정도로 힘들 거예요. 어쨌든 조선주들도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 최근에 조선주들이 왜 그러느냐?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고 하죠 보통. 왜 그래요? 예.
수주 물량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일단 수주 물량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최근에 그 수주 물량, 조선 3사의 수주 물량이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꾸준히 증가가 되면서 뭐 시장이 좀 안 좋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예, 이 기록이 지금 2022년부터 예, 2025년까지 4년까지 지금 한 3년간 기준을 본다면 한 10% 정도 계속 꾸준하게 매년 증가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최근 뭐예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겨울철 되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자원 외교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이런 이제 그 천연 가스 수요들이 증가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그 부분들인데 요 파란색 부분은 뭐예요? 이 전용선 수요입니다. 수요. 2018년도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뭐예요? 예.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수요가 증가되고 실제 배보다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이때 잘 나갔어요. 근데 2023년도부터 정체가 됐었죠. 이때 이제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 2024년도부터 다시 이 천연가스에 대한 또 선박 수주, 그다음에 일부 해외의 조선사가 파산하면서 이 반사 수혜를 겪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은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얘들이 이제 중국과 경쟁을 하면서 컨테이너 선들을 이 저가, 이 덤핑 경쟁에 밀려나면서 사실 이쪽에 주력을 안 하죠. 그리고 고부가가치인 LNG선에 주력을 많이 합니다. 이 LNG선 같은 경우 왜 고부가가치냐? 가격이 비싸요. 비싼 이유는 냉각이죠. 예, 일반적으로 그냥 화물만 치는 게 아니고요. 초저온을 냉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기체 이거를 새어나가지 않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한데 아직은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전환되는 시점이 바로 최근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그 전용선 LNG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게 2025년, 2027년 넘어가면 이게 역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통 선박 같은 경우에는요, 2에서 3년 전에 미리 발주를 해요. 최근에 발주량 엄청나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럼 결국은 2024년도치가 어떻게 돼요? 미리 땡겨서 발주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향후에 이런 부족분들이 지금 발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발주량이 많다 보면 결국은 실적도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최근 환율 때문에 많이 빠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2025년부터 LNG 발주량이 본격화된다. 왜냐하면 2022년도에 예, 엄청나게 발주량하고 2, 3년 그다음에 폐선들, 중고선들이 이제 그 중고선박으로 퇴역을 하면서 본격화되는 게 2025년도. 이게 지금 당겨서 발주가 들어오는 거고 있죠. 그죠? 요게 이제 장후에 한 2, 3년간 계속 이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 필요한 부분들이. 그래서 실제 인도되는 양들이 이렇게 최근에 증가가 될 거예요. 증가된 이유는 요게 미리미리 발주가 돼가지고 2, 3년 정도 제작 과정을 거쳐서 요게 이제 건네지는 요 과정들. 그죠? 요 과정들, 요 시기. 따라서 지금 당장에 대폭적으로 막 발주량이 많아가지고 실적들이 팡팡 증가되는 건 아니에요.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한국은 LNG선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조선주들이 또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일단 가격이 좀 비싸지 않냐. 자, 일단 대표적으로 HD 현대중공업의 차트입니다. 뭐 이미 꾸준하게 조금씩 뭐 12만 원대부터 뭐 작년 하반기 때에 뭐 17만 원, 20만 원대 올라오고 이게 지금 어느덧 30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죠? 시장이 빠질 때 오히려 11월, 12월 달에 시장이 빠지고 있을 때 얘는 거의 50% 정도 이상 더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최근에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상 실적입니다. 예상 실적을 보니까 지금 2024년도에 매출이 대략 한 14주가량, 영업이익이 6천억가량. 그죠? 근데 이제 요게 하나 부담돼요. 이게 뭐냐면은 PR입니다. 우리가 소위 주가 수익 배율이라고 하죠. 이걸로 보면은 56배 부담이 되죠. 더 갈 수 있는
조건은 있고 수주 물량도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좋은데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주가 수익 비율을 나가죠. PER. 예. PER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뭐예요? 2024년 기준으로 56배. 부담되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통적인 주가 수익 비율로 본다면 고평가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단순하게 현대중공업 예를 들어서 본다면 2024년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PER 지금 대략 한 53배가 나와요. 자, 뭐 조선산업이 미래의 성장, 뭐 이런 기술주도 아닌데 너무 비싸죠. 비싼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환율 수혜주가 부각이 돼서 조선주가 간다. 그래서 많이 갔어요. 일단 뭐 생각했던 30만 원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조선 대형주들은 이런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조금 살펴보면 뭐예요? LNG선에 대한 특화된 부분들. LNG선의 엔진, 선박 블록, 그 다음에 분행제 이런 기체제 쪽은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수혜를 받지 않냐. 그죠? 예, 그래서 LNG선의 어떤 그 선박, 블록, 그 다음에 부품, 그 다음에 엔진, 그 다음에 분행제. 예, 이쪽은 충분히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다.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들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예, 뭐 현대중공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나오션도 이제 비슷한 조선주들로 보고 삼성중공업도 있는데 이런 대형주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LNG선의 부품들, 그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아무래도 HD 현대중공업이니까 자회사 HD 현대 엔진 쪽에 물량을 몰아주겠죠. 그죠? 그래서 18,000원부터 지금 얘도 26,000원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추가 상승이 나오겠죠. 자, 아까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소위 해서 PER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했는데 물론 얘도 적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2024년도 매출 기준으로 본다면 예, 3천억의 영업이익이 320억 정도 돼요. 그죠? 예. 그러는데 우리가 요 실적 기준으로 한다면 PER 기준으로 대략 한 28배 정도. 그죠? 한 30배, 35배 정도. 아까 HD 현대중공업이 50배가 넘게 나오고 있죠.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예, 자회사격인 HD, 현대 마린 엔진, 예,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오션이 있으니까 엔진만 지르는 회사, 하나 엔진이 또 수혜를 또 있겠죠. 그죠? 하나 엔진. 대신 이제 얘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예요? 뭐에 대한 부담감? 요 PER 기준이 27배 정도. 뭐 35배 정도, 40배까지 나올 수 있는 여력.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엔진 쪽도 엔진이지만 시총이 좀 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성광밴드. 뭐 이미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은 얘가 지금 15,000원부터 지금 25,000원까지 올랐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성광밴드도 뭐예요? 얘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예, 선박 블록이죠? 13회밖에 안 돼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죠. 그래서 성광밴드도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죠? 뭐 이미 15,000원에서 뭐 24,000원 올라왔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충분히 더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말고 또 성광밴드처럼 선박용 블럭,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또 어디가 있어요? 태광. 얘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미 최근에 13,000원에서 15,000원까지 올라왔다고 하지만 이제 겨우 18,000원 올라온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태광도 PER 기준으로 본다면 얘는 몇 배? 예, 10배밖에 안 돼요. 성광밴드보다 주가가 더 못 갔다고 봐야겠죠? 더 싸단 얘기죠. 상대적으로. 그죠? 그리고 LNG선의 본행제를 만드는 대표적으로 동성 화인텍. 얘도 뭐 이미 11,000원에서 이제 14,000, 5,000원 이자 막 올라왔는데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 예, 이제 뭐 2024년도에 올라왔던 가격들이 이제 복구한 거예요. 거의 뭐 움직임이 없었죠.
그럼 실적적으로 본다면 얘도 15배 정도. 그 다음에 한국카본. 예. 한국카본을 놓고 본다면 주봉상에 본다면 크게 움직인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 여기 뭐 하나엔진 대표적으로 예, 성광밴드, 태광, 그 다음에 본행제 쪽으로 본다면 대표적으로 동성 화인텍. 그렇죠.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이나 여타 종목들도 있지만 뭐 엔진 관련된 종목들 근데 많이 좀 올라와 있다는 부분. 그래서 성광밴드나 태광, 동성 화인텍이나 한국카본 이런 본행제 만드는 쪽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 가능성이 높다. 고환율 수혜주로 오히려 조선주, 대형주, 소위 식총 큰 대형주보다는 이런 부품주들이 흐름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요. 펀더멘탈 측면으로는. 그래서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 카본이 별로 움직인 게 없죠. 예, 이제서야 10,000원에서 이제 12,000원 올라왔어요. 한국 카본은. 그리고 동성화인테 얘도 12,000원에서 이제 15,000원 올라왔어요. 성강밴드가 제일 잘 달렸죠. 따지고 보면. 그죠? 예, 14,000원에서 24,000원. 얼추 뭐 한 50% 이상 올라왔죠. 하지만 그렇다고 많이 올랐다고 할 수도 없죠. 아까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엔진 쪽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추가적인 여력은 있대. 일단 지금 매수는 좀 메리트는 떨어진다. 추가적인 분명히 나오지만 예,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따라서 뭐 저는 이제 성광밴드나 태광 그리고 특히 이제 본행교 쪽 동성 화인텍이나 한국카본을 더 수익률 면에서 더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물론 이제 스타일이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조선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뭐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은 시장이 안 좋아도 이런 이제 그 향후에 실적 수요들 선박 수주물 물량들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품주, 조선 부품주를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